움직이죠. 최소 소금물에 나 이거 좋아했는데 기존에는 막 와 진짜 맛있어 어떤가요? 맛의 표현 좀 많이 들었나요?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규타다끼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규타다끼는 소고기를 이용한 타다끼 요리인데, 타다끼란 어떤 요리냐? 타다끼는 생재료를 겉에만 센 불에서 익힌 다음에 먹는 요리로, 메인 재료를 어떤 거를 썼냐에 따라서 소고기 타다끼가 될 수 있고, 참치를 사용하면은 참치 타다끼, 갓소를 사용하면은 갓소 타다끼, 연어를 사용하면은 연어 타다끼, 이런 식으로 메인 재료에 따라서 네이밍이 나누어집니다. 오늘의 재료는요, 먼저 소금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문어초에 했을 때 자바라 오이 만들었었죠. 그때는 락교스를 썼었는데 오늘은 소금을 이용을 해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선택 재료로 무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양파는 채 썰어서 오늘 사라시라는 물에 세척해서 생으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레몬, 이것도 이제 선택 재료인데 약간 데코레이션용으로 색감과 드실 때 소스에 조금 더 산미를 가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영양부추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이, 자바라 오이 만들 거고요. 그리고 생마늘을 쓰셔도 되는데 원물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마늘 후레이크라는 상품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와사비 들어가는데 가루 와사비도 상관없고 생 와사비도 상관없습니다. 와사비는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같이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재료죠, 규타다끼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규라는 거는 소고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고기를 구워서 만든 타다끼라고 해서 네이밍이 규타다끼입니다. 보시면은 냉동 상태로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보관하실 때는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하셨다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용하실 때는 뜨거운 물에 10초 정도 데쳐서 바로 얼어있는 상태로 사용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소스를 준비했는데, 오늘 김대리의 픽으로는 이 두 소스를 김대리의 픽으로 뽑았습니다. 앞쪽에 있는 상품이 유자폰즈고 뒤쪽에 있는 상품이 니온 드레싱인데, 오늘 이 규타다끼에 쓰는 드레싱으로 이 두 가지 유자폰즈랑 니온 드레싱을 1:1 비율로 섞어서 쓸 거예요. 왜 픽으로 뽑았냐? 규타다끼 오늘 사용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의 홍두깨살 부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기다 보니까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약간의 그 고기의 잡내나 이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이치감은 유자폰즈, 유자향이 들어가는 간장으로 잡아줄 거고, 그리고 홍두깨살이기 때문에 부족한 기름기 부분은 니온 드레싱으로 보충을 해서 저희가 오늘 규타다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재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오이 자바라 먼저 절여 주셔야 돼요. 오이 자바라는 문어토에도 있으니까 그 영상도 보시고 이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잘했나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오이 자바라는 오이를 준비해 주시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요리에 쓰는 오이는 청오이보다는 백오이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쓴맛이 없어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이의 그런 강한 맛이 싫으신 분들은 좀 백오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오이가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소금물에 이 자바라 오이를 절이실 때는 소금 1대 물 25 비율로 섞어 주시면 되고요. 최소 20분 이상.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소금과 물과 오이를 넣고 섞을 때 그냥 그대로 부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소금이 꼭 잘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서 오이에 절여지지가 않거든요. 꼭 그것도 풀어 주시고, 나는 짠 것도 좋은데 여기에 약간 신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식초나 레몬즙 같은 거를 넣으셔가지고 같이 절여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이 오이 자바라가 먼저 1번으로 작업이 돼 있어야 돼요. 오더가 들어왔을 때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셔서 이 작업을 미리 해놓으시면은 규타다끼를 만들 때 이 작업을 할 일이 없겠죠. 잘라서만 쓰시면 돼요. 다음은 레몬을 잘라볼게요. 외지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 반 잘라주시고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반을 잘라주세요. 양파는 반을 잘라주시고 얇게 채를 쳐주시면 돼요. 이제 채를 쓰시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채칼로 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채칼로 양파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물에서 여러 번
세척을 해 주셔가지고 물기를 털어서 만든 게 요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꼭 이거를 물에서 세척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양부추는 그냥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물기가 떨어질 수 있는 채반에 보관해 놓으시면은 보관 기간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간다는 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영양부추를 구하기 어렵거나 영양부추가 좀 비싸다 원가적으로 봤을 때 하시는 분들은 영양부추를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양파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도 영양부추까지는 아니고 뭔가 나도 초록색 색감을 넣어서 조금 더 색깔 연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양파를 올리시고 그 옆에 구하기 쉬운 베이비 채소나 또는 루꼴라 같은 거 있죠. 루꼴라 같은 경우에도 규타다키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감 있는 야채를 같이 조합을 하셔도 돼요. 오늘은 영양부추가 있어서 영양부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스를 섞어주시면 되는데, 소스는 아까 니온 드레싱, 기름기가 많은 니온 드레싱과 유자향이 들어가 있는 유자 폰즈를 섞을 거예요. 비율은 1: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니온 드레싱은 항상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덜어놓은 거 쓸 때도 한번 휘저어서 이 소스를 사용을 해 주셔야 이 안에 있는 간장 수분과 기름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1대, 유자 폰즈도 1. 유자 폰즈는 뭐 섞어서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수분만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으시면 됩니다. 가게에서 이렇게 오더가 들어올 때 섞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소스 용기 같은 데 있죠. 바트나 소스 용기 이렇게 짜서 쓰는 거에다가 1:1 비율로 섞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규타다키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규타다키는 냉동 상태로 돼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원래 유수해동을 하라고 아마 많이 안내를 하실 건데, 유수해동도 좋지만 여름이나 겨울에는 물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가능한 팔팔 끓는 물에 10초 정도 넣었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열을 식히시고 수분을 제거해서 잘라 쓰시는 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동일한 퀄리티로 규타다키를 조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을 하실 때는 한 오더가 들어왔을 때 이 한 상품을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 좀 많다, 좀 저가형으로 파시려고 얘를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4번의 오더로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소고기이기 때문에 한번 칼질이 들어가고 해동한 상태에서 다시 냉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색깔이 변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게 개발을 할 때 아예 한 번 용으로 딱 저희가 쓸 만큼 그람수를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딱 한 팩을 구매하셔서 2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실 때는 뜯어가지고 팔팔 끓는 물에 10초 데치고, 얼음물이 있으면은 얼음물, 또는 차가운 물이 있으면은 뭐 얼음이 없고 그냥 물만 있다 하시면은 바로 찬물에다가 얘를 담가서 이 열을 식혀주세요. 그래야 안쪽까지 안 익겠죠. 수분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 규타다키 상품은 완전 조리가 다 돼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서 넣어서 겉에만 해동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조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겉에만 손이 살짝 들어가고 안에는 똑같이 얼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 규타다키 상품은 타다키 상품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살짝 얼어 있을 때 잘라 주셔야 모양이 균일하게 나오고 얇게 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만 살짝 해동을 했고요. 바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최대한 얇게 썰어주셔야 돼요. 이유가 얘가 지금 안에가 덜 녹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고 나중에 플레이팅하고 소스를 뿌리고 손님상에 나가야 빨리 녹겠죠. 두꺼우면 잘 안 녹겠죠. 그래서 가능한 좀 얇게 썰어주시는 거고, 홍두깨살이기 때문에 두껍게 썰면은 자칫하면 약간 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얇게 썰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공허함이 싫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끝에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못생기게 남거나 이 끝에 약간 자투리 부분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채 썰어 주세요. 다음에 오이, 절여둔 오이를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아까보다 이렇게 더 오이가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절여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자바라가 끊어진 거를 제가 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이렇게 잘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칼질할 거기 때문에 핑계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잘려도 상관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이가 절여져서 색감도 조금 더 살아나고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를 잘라주시면 돼요. 쓰실 때는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한번 짜서 수분기를 제거해주세요. 오이는 한 입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무순도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간혹 무순 사용하실 때 이거 선택 재료인데 무순 이 끝에 보면은 갈색으로 갈변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끝에만 잘라주시면 돼요. 진짜 재료 손질 끝났습니다. 플레이팅 가기 전에 접시 고르는 팁 한번 드릴게요. 접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어두운 색 계열의 접시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유는 이 규타다키가 안에는 이런 생고기죠. 근데 이 생고기가 녹게 되면은 단백질이 약간 흘러내리면서 약간 핏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흰 접시에 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두운 접시를 사용을 해 주셔야 그런 걸 조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쭉 담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쭉 담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원형으로 해볼게요. 이유는 문어초회 때 반달 모양으로 했으니까. 이 끝선에 맞춰서 담아 주시면 돼요. 안쪽은 저희가 어차피 또 겹쳐서 다시 담을 거기 때문에. 되게 많아 보이죠? 얇게 써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오더를 썼을 때 되게 많아 보이고, 고객들이 뭐야 이거 나왔어? 이런 느낌보다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합리적이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동일하게 올려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담아주시면 돼요. 아까 양파랑 영양부추. 팁이 하나 있는데, 얘를 그냥 잡아서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능한 동일한 재료를 써도, 동일한 중량을 써도 볼륨감 있게 보이는 게 더 좋잖아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얘를 하실 때는 잡아서 손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눌러서 세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기도 한번 짜주세요. 저희가 양파를 한번 물에 세척했기 때문에 양파가 수분기가 되게 많거든요, 양파에. 그래서 한번 짜서 얘를 이렇게 한번 세워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 끝에 꼬다리 부분, 이 남은 부위는 이 옆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마치 나는 남기지 않고 모든 걸 고객분에게 다 줬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옆에다가 올려주세요. 자바라 오이 자른 것도 옆에다가 같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지 모양으로 잘랐던 레몬도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담아주시고, 마늘 후레이크, 생마늘이 있으시면 생마늘 얇게 편 썰어서 쓰셔도 되고, 번거롭다 하시면 마늘 후레이크 같이 올려주세요. 와사비 올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가능한 생와사비 쓰는 게 조금 더 음식의 퀄리티가 높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고객 입장에서 받으면은. 그래서 생와사비 준비했습니다.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띡 올려주셔도 되고, 교육하면은 사장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왕이면 한번 이렇게 모양 잡아서 가면 좋잖아요. 고추를 되게 많이 써요. 청양고추나 홍고추. 그런 거 쓰실 때 꼬다리 이렇게 남는 걸로다가 끝에 버리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땅 꽂아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추 모양으로 나오죠. 약간 재미 요소예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해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무순 올려주시는데, 무순 담으실 때 하나 팁. 바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무순은 가능한 안쪽으로, 재료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희석해 놓은 소스 있죠? 소스를 뿌려주시면 끝이에요. 사용하시기 전에도 항상 꼭 흔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주세요. 섞어서 이 소스를 쭉 뿌려주시면 됩니다. 고기 쪽이랑 양파 쪽에도 한번 뿌려주시고, 고기 쪽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고기 타다키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시식할 때 막 한 점씩 이렇게 먹었잖아요.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양파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와사비랑. 우리 아까 절였던 자바라 오이도 같이 올려줄게요. 나 이거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나 해가지고 이거 안 하려고. 이거 해서 먹어볼게요. 제가 고기를 한 5개 이상 겹쳐서 먹었거든요. 근데도 얇게 썰었기 때문에 질기지가 않네요. 기름기가 있는 부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좀 뻑뻑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맛은 되게 생각보다 얇게 썰어서 부드러워요.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에도 이 니온 드레싱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간장 계열의 드레싱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유자향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이 고기에 남아있는 이치감을 좀 이렇게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꼭 같이 좀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게 되게 식감도 좋고 프레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니까 좀 이렇게 깔끔한 것 같아요. 오이도 식감도 재밌고 이게 간도 잘 배어 있어서 같이 먹었을 때 소고기는 부드럽고 그리고 야채나 이런 게 좀 아삭아삭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맛의 표현이 좀 많이 들었나요? 원래는 막 기존에는 막 와 진짜 맛있어 뭐 내가 만들어서 맛있다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맛 표현을 할까 그래서 좀 연습을 해봤는데 그리고 와사비는 조금만 넣어서 드세요. 와사비가 좋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좋네요. 네, 이렇게 터져요. 그 레몬 아까 넣었잖아요. 레몬은 짜서 나가시면 안 돼요. 주방에서 이걸 짜서 나가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이 익어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익기 때문에 가능한 레몬은 짜서 나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별도로 나가서 고객분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뿌려서 드실 수 있게끔.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처리만 해 놓으면은 좀 간단한 요리라고 생각이 돼요. 불 쓰는 것도 크게 없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좋은 메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소스를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소스는 부족한 기름과 남아있는 고기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이 유자폰즈와 니온 드레싱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 소스 말고 다른 거 뭐 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교육을 했을 때. 그런 분들은 오타우크 양파 소스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양파를 되게 곱게 다져가지고 넣은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도 산미도 되게 좋고 달콤한 맛도 있어서 하나의 단품 소스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타우크 양파 소스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릴 수 있는 소스는 이자카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간장 계열 드레싱 말고 마요네즈 계열 드레싱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참깨 드레싱이나 아니면 흑임자 드레싱을 위해 뿌려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요네즈 계열 드레싱을 사용을 하실 때는 고기 위에 직접 뿌려서 나가시는 것보다는 별도의 종지 있죠. 종지에 담아서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처음 드시거나 했을 때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약간 느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찍어 드실 수 있게끔 플레이팅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김대리의 취향이기 때문에 뿌려서 나가셔도 무방은 해요. 두 번째, 오늘 사용한 규 타다키는 저희 이제 상품이에요. 흑게살을 이어서 만든 상품인데 이 상품 말고 또 나는 직접 구워서 그러면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고기 어느 부위를 사용을 해야 돼요?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오늘처럼 뭐 생물 고기를 홍두깨살이나 양지를 구해서 쓰셔도 되고 또는 좀 기름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살치살도 많이 써요. 살치살도 쓰셔도 되고 고퀄리티로 하시는 분들은 채끝 등심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메뉴를 원가를 얼마에 팔거나 어떤 퀄리티를 원하냐에 따라서 고기 부위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기름기가 있는 부위 없는 부위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처럼 나는 그래도 역시 간편한 게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이 규타다키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 규타다키 상품을 맛있다 좋다라고 해서 냉동 상태로 대량으로 사가지고 많이 보관하지 마세요. 이유는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거 솔직해야지. 가게에 있는 냉동고들은 냉동 온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참치 냉동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 냉동고 쓰시는 분들은 이 규타다키를 많이 사가서 오래 보관하면 색깔이 약간 탁해져요. 그래서 가능한 내가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내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진할 수 있는 분량만 가지고 계신 게 좋은 퀄리티의 규타다키를 유지하시면서 고객분들한테 좋게 판매하실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규타다키를 만들어 봤는데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가게에서 이런 메뉴를 한번 시그니처로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규타다키 만들어 봤고요. 김대리는 다음에도 또 좋은 메뉴, 좋은 팁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사를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